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난 2년간의 국민청원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 성폭력, 안전 이슈 등으로 여성에 관한 내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문제 짚어보죠.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가 2017년 8월에 개설이 됐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한 청원 10개 중 4개가 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그 청와대 국민 게시판, 청원 게시판에 그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이제 심지어 그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중에 10건 중에 4건, 한 40% 정도가 여성의 그 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그 여성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 혈안이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가장 문제됐던 것이 이제 성 관련 문제 중에서도 결국 젠더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젠더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 이퀄리티라는 말들이 있는데 젠더 이퀄리티는 이른바 이제 성평등이라고 번역되죠. 근데 이제 국가기관에 이제 양성평등원이 있는데 이게 성평등원이 아니라 양성평등원입니다. 그러니까 섹스 이퀄리티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성애라서 섹스 이퀄리티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젠더 이퀄리티는 성평등, 사회적 성평등입니다. 근데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수십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양성애자도 있고 뭐 이성애자도 있지만 또 아침에는 남성이었다 저녁에는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젠더 프로이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사회적 성이 인정되고 있죠. 이 사회적 성을 인정해버리면 결국 성평등은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또 결국은 동성혼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결국 고등학교에서도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동성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도덕적인 타락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속력은 없는데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가 법안을 만들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만들게 되죠. 상당히 영향력은 있죠. 그런데 이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양성평등이란 말 대신 성평등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좀 세부적인 주제별로 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주를 이뤘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나 직장에서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이 여성 안전 관련 이슈가 이제 가장 컸죠. 그러니까 밤에도 여성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또 남성이라든지 또는 범죄자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했던 것이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그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도 지금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 경력 단절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해서도 기업에서도 좀 돌봐줄 수 있도록 그 타가소를 설치하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뭐 세금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재택근무도 좀 가능하게 해주고 또 유연근무제라고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출근을 좀 늦게 하고 그런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정착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그 청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요 키워드들을 좀 분석해 보면 성 관련된 단어들이 또 많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성에 대한 관련 단어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봄에 대한 관련.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이제 뭐 그러니까 유치원 문제, 유치원에서도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어서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 관련 단어들은 직장에서 특히 성희롱, 여러 가지 뭐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해자도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피해자도
성인지 감수성이 약해지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사회생활에서 흔히 하는 거고 이런 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성희롱이 그냥 일반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희롱이다 하는 성희롱에 대한 유형을 만들어서 이게 알려주고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리는 성희롱이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말고 언어적 성희롱이라든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알려주면 결국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서 주변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성희롱이야. 징계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스스로 깨우쳐지고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결국 회사에서도 이 성희롱이 점차 사라질 겁니다. 예. 이런 데이터가 결국 우리 사회가 성범죄로 인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네. 있다. 이런 네. 거를 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 국민청원 내용 안에 성범죄 근절을 위한 많은 또 요청 사항들이 있었죠. 예. 이제 주로 이제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정말 처벌을 중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게 많이 올라왔고 특히 이제 그 조두순 사건에 있어서 이제 조두순 사건 때문에 네. 이제 그 조두순법도 이제 됐고 막 상당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결국은 출소할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조두순이 누구지도 모르고 또 피해볼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래서 출소 반대 청원도 한참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에 대한 그런 청원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그 피해자가 그 피해를 밝히지 못하고 그냥 묻혀진 것이 많다. 특히 그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 요구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예. 상당히 또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제 디지털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전되고 하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 불법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돌아다니게 되면 피해자는 거의 뭐 영혼 살인이랄까 뭐 결국 살인의 피해보다도 더 크게 인격적으로 영혼 살인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중하게 처벌해 달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었죠. 네. 근데 현재 법으로 봐서도 과거에 비해서 최고형을 많이 선고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중하게 처벌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청원들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법 제정이 현재 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또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청원 올라오는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법을 제정해 달라는 거죠. 사회가 이제 바뀌다 보면 법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쫓아다녀서 스토커가 이제 결국은 주거 침입 강간 미수 아니냐, 뭐 신림동 사건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단순 그 스토킹으로 하면 결국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는데 당사자는 스토킹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도 만들어 달라. 근데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게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가령 단순히 쫓아다니는 게 좋아서 쫓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고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죠.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하게 처벌해 달라는데 중하게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사법 불신이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사법 불신에 있어서는 지난번 이제 버닝썬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과의 유착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사법 불신도 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도 지금 상당히 커져서 이런 점에 대한 청원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불신이 높다는 대목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대해서 우선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아동 13세 미만이라든지 장애자에 대한 성폭력은 결국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네. 끝까지 추적해서 잡겠다는 의지를 이제 법에서 보이고 있죠. 이 법 취지가 그러니까요. 그 이외에도 요새는 법정형이 아주 최고형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사법 불신이 있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만큼의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제대로 처벌되고 있지 않다. 그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고 또 무혐의가 나왔을 때는
왜 이게 무혐의가 됐느냐 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것이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돈에 의해서 유전무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중하게 처벌할 때 여자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만 있으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증거가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단순히 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처벌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성폭력으로 처벌하려면 그 성폭력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네.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옷이 찢어졌다든지 또는 뭐 보면은 바로 진단서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아무 상처도 없는데 그냥 서로 좋아서 서로 관계를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심정적으로 아니다. 난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람도 어떻게 피해자의 진술만 믿느냐 해서 가해자도 사법불신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범죄는 증거재판주의라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데 그 증거만 가지고 네. 그 처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정도의 처벌이죠, 성폭력은. 그렇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발치도 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공개도 하고 신상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처벌인데 아주 확실한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명백한 확증이 있을 때 유죄가 돼야 되는데 이 성폭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회적 여론이 그래서 사실은 쉽게 유죄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남성들이 특히 그 범죄자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아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실족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법불신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억울한 가해자죠. 네. 양쪽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결국에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도 높여주고 네. 또 타인을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봐야지 그것을 그냥 한 사람의 그 대상으로만 자기의 그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런 불법 동영상도 되고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카톡방에 올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네. 선포도 있고요. 또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하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선구처럼 네. 내가 먼저 존귀한 자가 돼야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모두 다 존귀하게 여기는 삶, 크리스찬 또 그 이외에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